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자, 그래서 챔프전은 KB와 우리은행. 우리은행과 KB의 경기로 올 시즌 최강팀을 가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다 그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쵸. 끝났죠? 자, 이 챔프전 프리뷰를 하겠다라고 시놉시스를 짠 거 본인이었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1차전 중요하다. 아, 늦게 와서 빨리 가려고 네. 진짜. 자, KB하고 우리은행이 위성호 감독이 우리은행에 부임해서 우리은행이 통합 6연패를 시작한 이후로 챔프전에서 3번 붙었습니다. 네. 이번이 4번째인데 KB와 우리은행이 진검승부를 펼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왜냐면은 앞에 3번 중에 2번은 계단식 플레이오프였어요. KB가 정말 파김치가 돼서 올라와서 시리즈를 2번 붙었었고, 그리고 3번째 챔프전에서는 지금과 같은 플레이오프 제도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KB가 먼저 플레이오프를 치러가지고 우리은행이 플레이오프를 뒤에 치르고 거의 휴식 없이 KB하고 다르게 좀 불리한 입장에서 챔프전을 치렀었어요. 양 팀이 아까 제가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 정규리그 끝, 플레이오프 끝 이러고 똑같이 쉬고, 사실 뭐 KB가 3일 더 쉬었다고 하겠지만 11일 쉰 팀이랑 8일 뛴 팀이랑 이거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거의 똑같은 출발선에서 마지막 5판 3승제를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양 팀 다 근데 정규리그 내용이 좀 약간 상반되는 게 우리은행이 낯선 상황이에요. 보면은 이게 우리은행이 정규리그 때 6차전 빼고 6라운드 때는 어차피 박지수 선수가 안 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제외로 하겠습니다. 네. 득점 우위 시간이 5번 맞대결 동안에 거의 없었던 것이 거의 없죠. 네네. 거의 없고, 그리고 특히나 5차전 같은 경우 0초였는데 네. 이렇게 시즌 한 경기 내내 0초였던 게 이번 시즌 처음이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신한은행이었고 이번 시즌에 유일하게 득점 우위 시간을 1초도 못 가져갔던 상대가 KB였습니다. 네. 5차전 때. 그리고 5차전까지 리바운드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그 우리은행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쉬운 상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전반을 한 번도 못 이겨본 상대가 KB였습니다. 5차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상황인데 그만큼 KB가 언제 만나든 간에 우리은행에게는 강세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대가 아닌가. 물론 표면적으로 봐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은행이 우위를 가져간 경우가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KB가 박지수가 입단하기 전에도 우리은행을 상당히 괴롭혔던 팀이에요. 그 KB가 그러면 우리은행이 독주를 하던 시기에 KB가 2인자였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초반에는 신한은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KB는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반대예요. 우리은행은 꾸준히 높이가 좋았던 팀이고 서동철 감독 부임 후 KB는 양궁농구. 그렇죠. 피켓널과 양궁농구였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홍아란, 변현아, 강하정, 정미란, 커리 혹은 스트링맨의 베스트 5는 5명이 전부 다 오라우트에서 3점을 던지는 농구를 했었고, 우리은행이 가끔 가다가 10점 차 이상의 대패를 당하는 경기는 거의 KB였어요. 그리고 항상 그 경기에서의 위성호 감독의 인터뷰는 어떤 게 안 돼서 좀 경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보다는 이건 하루 종일도 못 이기는 게임이다. 슛 저렇게 되면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그러니까 그런 상대거든요. 우리은행이 통합 6연패를 하는 동안에도 1패를 했던 경기가 신한은행한테만 있었고 KB한테만 있었는데, 사실 우리은행에게 좀 더 위기감을 줬던 거는 KB였어요. 1차전을 졌고 그리고 2차전도 사실은 약간 뭐 지금 뭐 얘기하면 그렇지만 뭔가 좀 판정과 여러 가지에서 좀 여러 말이 많았던 그 방송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총재가 어땠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오고 갔던 좀 시리즈긴 했거든요. 물론 그 시즌도 우리은행에서 사실은 압도했던 시즌이긴 합니다. 그랬던 KB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은행에게 예전부터 얘네 쉽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박지수가 오고 처음에는 박지수가 오고 외국인 선수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그 당시하고 색깔이 완전 바뀌었어요. 높이는 KB고 우리은행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결국 외곽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전체 시리즈 어떻게 보세요? 진짜로 이 경기는 박지수에 시작해서 박지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지수를 얼마나 괴롭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뭐 라운드마다 좀 다르게 갔어요. 그래도 5라운드 같은 경우는 박지수에게 더블팀, 특히나 박지수 선수가 도는 방향으로 더블팀이 붙으면서 실책을 유도했고, 또 도는 방향으로 더블팀 붙어서 패스길 가로채고 이런 걸로 계속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그래서 잘 뺏었냐라고 보면
어느 정도 맞췄지만 반대로 이렇게 돼 수비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공격에서 필요할 때 안 들어가지고 근데 반대로 KB는 필요할 때 허예은 선수가 터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갔던 면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얼마나 체력을 세이브하면서 박지수를 괴롭힐 것이냐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파이어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KB를 만날 때마다 늘 거론되는 게 박지현 혹은 박지수 그 김단비의 파울 트러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잘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KB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박지수가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게 해주냐. 그러니까 큰 위협 없이 하는 게 근데 저는 처음부터 박지수에게 주기보다는 때로는 박지수부터 시작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지수에게 주기보다 연계 공격으로 2대2 플레이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박지수가 좀 더 편한 곳에 공을 잡고 상대를 좀 파울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 박지수가 백다운만 해서 파울 끌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밖에서 치고 들어갈 때도 파울 끌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박지수를 편하게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박지수의 부담을 덜어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박지수에 의해서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박지수 주변의 선수들이 얼마나 더 힘을 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KB 입장에서. 네, KB 입장에서. 네. 일단은 그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위성호 감독은 얘기를 했어요. KB가 솔직히 우리보다 훨씬 강팀이다. 그 얘기는 1차전 1라운드부터 마지막까지 박지수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였어요. 플레이오프하고 챔프전을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챔프전 가서 박지수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계속 이기든 지든 그러니까 해보다가 이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저도 상관없어. 지더라도 일단 그거 답을 찾자.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6라운드에 박지수 선수가 몸이 안 좋아서 빠지긴 했는데 몸이 좋았어도 안 뛰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굳이 우리은행이 그 실험을 한 번 더 하게 기회를 줄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맥빠지긴 했습니다. 그때 김은혜랑 같이 했거든요. 2명이나 나왔는데 박지수가 안 나오는 바람에 약간 좀 싱겁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정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전 볼만했던 승부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라운드 뭐 더블팀을 가고 뭐 얘기를 하셨었는데 딱 그거예요. 5번의 맞대기를 보면은 할 때마다 특히나 뭐 했던 걸 또 쓰긴 하지만 전 경기에서 했던 수비를 똑같이 쓰지 않아요. 이성 감독이. 그러니까 이거 해봤으면 이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딱 이런 거죠. 자 오늘은 박지수한테 줄 거 다 줘. 준다고 제가 50점 느꼈어. 쟤 줄 거 다 주고 딴 애 다 막아.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경기에서는 야 딴 애한테 줄 거 주고 박지수 한번 최대한 막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변화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원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쨌든 전반에 3점이 그렇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외곽을 약간 버리는 식으로 갔었는데 사실 그렇게 외곽이 안 따라주면 그럴 만도 하죠. 근데 KB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나올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박지수가 더블팀 당할 때 사실 제일 무서운 건 강인슬에 대한 염려합니다. 귀신같이 차가 파고 들어가요. 네. 네. 그게 좋아졌죠. 또. 재미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5라운드에서도 1쿼터에만 2개가 나왔었는데 나윤정 임원관이 하나 차례 놓쳤어요. 워낙 또 재빠르고 절묘하니까. 네네. 근데 이걸 이제는 염려할 만한 게 아니라 김민정도 하고 또 때로는 김예진 선수도 직선으로 하고 막 여러 가지 세트가 있고 또 멤버별로 똑같이 KB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면 좀 제일 답답했던 게 쓸데없이 아이버슨 컷으로 한번 가로지르고 쓸데없이 혼세 썼는데 상대가 다 알아. 다 먹히는 거 다 아는 내용인데 똑같이 서 안 풀리죠. 근데 그것이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선수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똑같이 혼세를 썼는데도 파생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는 대비를 하고 나올 텐데 멤버별로 어떤 구성을 쓸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김한수 감독이 언제 어떻게 써가지고 상대를 골탕 먹일 것이냐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박지수가 더블 공을 잡았을 때 어느 쪽에서 더블팀이 들어올 것이냐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바로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바로 볼 갖고 있는 선수가 여기 있으면 박지수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 누가 올 것이냐? 네, 근데 나는 김승기 감독처럼 반대쪽에서 잘 들어와서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보이는 쪽에서. 네, 그럼 박지수가 이쪽으로 뺄 때는 로테이션이 되거나 가로치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수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경기 중에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쓸 텐데 그러니까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먹히면 야 이게 먹히니까 이거 계속하자 이거 계속하자가 안 되는 게 박지수 선수가 농구 지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걸리면은 이렇게 오는 걸 알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박지수랑 상대팀 감독이랑 머리 싸움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여러 그러니까 하나가 먹혔다고 그럼 두 번째 해봐 됐는데 거기서 안 되면 야
딴 거 가야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줬을 때 잘 받아 먹어야지 더블팀을 못 들어오는 거죠. 바꾸던가. 계속 감독이 뭔가를 바꾸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2차, 3차에서 파생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클 거예요. 더블팀 자체가. 그래서 정은순 의원 얘기를 예전에 들려준 적이 있지만 박지수 선수에게 바라는 점이자 박지수가 잘하는 부분으로 더블팀이 붙었을 때 어느 쪽에 들어오는지 상대가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인지를 다 읽고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성호 감독이 2년 전에 대적할 때랑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은행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사실 그게 중요한 박지수 수비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박지수가 버티고 있는 KBS 수비를 허무는 건데 네.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예전에도 표현했지만 예전 비행키랑 할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야, 좀 이소희 선수도 그렇게 힘들겠다. 왜냐면은 들어가는데 송질 대망이 김예진과 염유아가 있고 앞에서 계속 범핑하고 있는데 얘네 뚫고 다 들어갔더니 박지수라는 끝판왕이 블록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얼마나 허탈하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선수 계속 몸을 부딪힐 것이고 스위치해 갈 것이고 신장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허무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은 어쨌든 간에 한 번의 움직임을 더해서 상대를 반응시켜가지고 혹은 박지수를 끌어내가지고 돌파라든 외곽을 던져야 되는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리바운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이 지금 5라운드까지 박지수가 뛴 경기에서는 리바운드를 리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은행 하면 리바운드가 공식이었는데 이번에 삼성신문 시리즈에서도 거의 대등하게 가다가 마지막에나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리바운드 싸움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KB가 이전보다 좋아진 점을 꼽자면은 박지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리바운드는 좋아졌어요. 확실히. 사실 그게 제일 박지수 선수 입단했던 시점부터 꾸준히 문제였던 게 맨날 지수만 리바운드에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였는데 사실 그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안 됐었는데 올 시즌 그리고 이번 시리즈 보면은 가드들, 포워드들이 달려 들어가면서 리바운드 잡아오는 게 정말 많고 박지수를 바깥으로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박지수를 밖에서 터프샷을 던지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 때 한 명은 안 되니까 2명, 3명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비어있는 자리로 KB 선수들이 뛰어들어가서 그거를 채가져 나와서 오케이 한 번 더 합시다 이래버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박지수 한 번 밀어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올 시즌 가장 달라진 점 중 하나 같아요. 이것도 사실 초반에는 안 됐어요. 그쵸.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의지 차이고 힘들 때 더 많이 달려야 되는 건데 습관이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하나의 숙제 같습니다. 네. 좀 우리은행 결국 박지수를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지 못하느냐 이게 숙제라면은 KB로서는 강희슬이 터지느냐 터지지 않느냐. 예. 마지막 5차전에서 이제 슛감각이 돌아온 것 같았고 그리고 강희슬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차전, 2차전에도 슛감각이 나쁘지 않았는데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자신 있게 잘 던진 것 같아요. 근데 단체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보면 어느 팀이든 간 남자든 여자든 간에 누가 한 명 자유투 흘리게 되면은 쭉 흘려요. 3점 슛도 누가 하나 흘리기 시작하면 쭉 흘리고 레이업도 누가 놓치기 시작하면 쭉 흘리고 삼성같이.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전염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강희수 선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어깨 때문에 꾸준하게 부상은 안고 있죠. 안고 뛰긴다는 것도 감안해줘야 되는데 물론 승부에서 그런 걸 감안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강희수 선수가 몇 개나 터지느냐가 결국 승부를 빨리 끝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결국 강희슬한테는 박혜진이 붙겠죠? 네. 일단 이게 재밌는 게 강희슬 선수가 하나원큐 시절에도 이미 그때부터 리그 최고 외곽 슈터지만 박혜진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되게 귀찮아했죠. 네, 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강희슬 선수도 나중에는 상당히 듣기 싫어했어요. 속상했어요. 강희슬 선수가 했던 얘기가 그냥 혜진 언니한테 간 게 아니다. 자기는 그냥 우리은행한테 간 거다. 왜? 혜진 언니가 붙을 때 슛 안 던지면 된다. 포스트업 치고 들어가면 된다. 그럼 내가 이긴다. 그거에서는. 근데 우리은행은 들어가면 혜진 언니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은 언니로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그걸 내가 뚫으면은 용병이 어마어마한 애가 또 붙어있다. 그래서 결국 그 수비를 못 뚫는 거지 그냥 혜진 언니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슈터로서 자존심이죠. 근데 박혜진 선수가 포스트업에 약한 건 사실인데 언젠가부터 박혜진 선수도 정말 피지컬이 좋은 상대가 아니고 비슷한 상대한테 포스트에서 잘 안 밀려요. 네. 이번에도 배윤 선수와 일시적으로 매치업됐을 때도 쉽게 안 뚫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혜진 선수도 나이를 먹어서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로 수비가 되고 세로 수비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세로 수비도 요령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게 있는 거고 강희슬 선수도 정말 슛이 안 되면 슛한데 슛이 안 들어가서 오늘 끝 개점 휴업 이게 아니라 정말 강희슬 선수가 그렇게 슛이 안 들어갔음에도 드라이브인 파가지고 잘해요. 예, 그리고 다른 플레이들 네. 그리고 오늘 슛 안 들어가고 득점 안 되니까 딴 애들이 하네 오케이 그럼 난 리바운드 잡아야지 이런 플레이들이 되거든요. 솔직히 코너만 서 있어도 누가 버려두겠어 이거. 그렇죠. 수비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결국은 좀 막기가. 강희 선수가 몇 개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빨리 터지면 제일 좋죠. 근데 안 터지더라도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같고. 그래서 좀 박지 선수가 꿈끝에서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터지냐가 결국에는 빨리 끝나냐 맞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자꾸 빨리 끝나냐 안 끝나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KB가 우승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B가 지는 그림이 상상이 좀 안 되긴 해요. 근데 네, 다만 이게 바뀌려면은 1차전인 것 같아요. 1차전에서 만약에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KB가 한 번도 안 졌던 홈에 한 번도 안 졌던 그 낯선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 경우 그럴 때는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지금 홈 17연승 중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1, 2차전 다 이겨버리면은 홈 전승으로 시즌 최초로 끝나는 최초의 팀이 될 것 같은데 포스트 시즌까지.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들어요. 1차전이 KB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은행한테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체력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지. 우리은행이 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가용 인원이 적어요. 가용 인원이 적고 그리고 예전에는 박지수를 우리은행이 돌아가면서 괴롭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못 괴롭혀요. 그렇죠. 김정은 소니아 있을 땐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잖아요. 네. 지금은 어쨌든 하는 선수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지치면은 다른 선수들의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은행이 사실상 거의 10년 동안 거의 리그 최강의 팀으로 군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성호 감독이 온 이후에 꼴찌팀이었던 그 우리은행을 끌어올린 이후 항상 우리은행은 트라이앵글이 존재했어요. 세 명의 축이 존재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 이승하, 박혜진, 임영희. 뭐 이승하 나중에 뭐 여기에 양지희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양지희 선수가 떨어질 때는 김정은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니아도 있었고. 네, 소니아 있었고 그다음 박지원도 들어오면서 그 세 명의 축이 항상 굳건하게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박혜진 선수가 그 정도의 축 역할을 못 해줬다는 얘기죠. 정삼각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분명히 흐름이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혜진 선수가 무서운 선수입니다. KB는 항상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점프볼에서인가요? 그 김단비를 영입하면서 우리은행이 다시 슈퍼팀이 됐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늘 슈퍼팀이었다. 오히려 KB가 슈퍼팀이 아니었다. KB는 원투펀치가 너무 강한 팀이지 슈퍼팀은 진짜 한 3명 정도의 축이 있는데 원투펀치가 있는 팀은 그 중에 한 명이 빠지면 흔들리는데 트라이앵글이 되는 팀은 한 명이 빠져도 어떻게든 버텨가는데 우리은행은 그런 팀이었다. 근데 그 힘이 작년에 김단비가 와서 또 하나의 그 강한 영역을 형성했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그 우리은행과 정상적인 KB가 붙었어야지 최고의 그 시합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은행은 조금 힘이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받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시리즈는 박지수는 정말 힘들겠지만 박지수 선수 35분 정도 뛰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타이트한 게임 된다면은 후반 시리즈가 중후반 넘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최희샘이에요. 최희샘 선수가 어쨌든 간에 볼 없는 움직임이 가장 좋은 그렇죠. 선수 한 명이고 외곽이 있고 또 박지 선수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고 리바운드 잘 잡아주고 이 역할을 기복 없이 후반 해준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서포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정규리그 게임 때도 보면은 우리은행이 공격을 할 때 초반에 김단비나 박지원으로 이제 박지선한테 붙인 게 아니라 최희샘을 박지수한테 매치시킨 다음에 끌어내가지고 외곽에서 3점을 되게 많이 던졌어요. 초반부터 박지수 힘 빠지게 만드는 거를 많이 시도를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은행이 어떤 변수를 쓰든 간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게 될 것 같아요. 네. 수비에서 박지수를 최대한 많이 움직이게 해놓고 그리고 공격에 박지수가 공격에 나섰을 때는 더블팀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박지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 일단 우리은행이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거는 박지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자유투가 안 좋았어요. 저는 KB의 자유투가 되게 변수라고 생각해요. KB의 자유투 평균 자체로 보면 리그에서 낮은 팀은 아니에요. 낮은 팀은 아닌데 KB가 자유투가 꼬이면은 정말 폭망하듯이 다 무너질 때가 게 있어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은행이 이긴다면은 되게 접전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싶고 KB가 이긴다면 챔피언답지 않게 원사이드로 날 수 있다라는 경기도 나올 수 있고 생각드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저는 3승 1패로 KB의 승리를 생각합니다. 그 우리은행의 1승은 아산에서 1차전 예상한 겁니까? 네, 총 3차전? 아산에서 반격이 있지 않을까. 혹은 2차전이나. 네. 그 2, 3차전 청주에서 네. 2차전. 근데 만약에 1차전 이긴다? 5차전까지도 갈 수 있고 점칠 수 없다. 우리은행이 1차전을 이겼을 때 시리즈가 우리은행이 빨리 끝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우, 그려지지가 않은 거 이상하게. 나는 내가 너무 고정관념이 세가지고 이번 시즌 참 기대가 됩니다. 시리즈가 그래도 막 맥없이 끝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기대하는 선수 누구예요? 양쪽 팀 통틀어 딱 한 명. 딱 한 명. 저는 한 명씩 꼽으면 안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염유나와 박해진을 더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니 왜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선수 그게 아니고 모르겠지. 내가 얼마 전에 염유나 선수한테 40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 생각해요. 두 선수 40살 뛸 수 있겠는데 그 지금이 제일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 예술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유나 볼 때마다 정말 이제 농구를 깨달았구나. 그 어린 나이가 아니라 이제 농구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힘 빼면서 농구하고 힘 안 들이고 하고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지 전혀 깨달았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농구를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약을 좀 기대하는 거고 박해진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다 찍고 안타깝게 조금씩 내려오는 상황, 계단을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맡은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도 좀 건강하게 잘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대를 걸고 가장 응원하고 싶은 두 선수가 있고요. 저는 허예은 선수예요. 네. 그냥 허예은 선수 한 명. 그거는 이겼으면 좋겠다,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박지수가 위력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장면 익숙해요. 김단비나 박지현이 그 박지수를 제끼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면 그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강희슬이 외곽에서 뭔가를 터뜨려가지고 게임을 정리하는 장면 이것도 또 많이 봤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최희샘이 전부 여기 쏠려있는 사이에 최희샘이 뭔가를 하는 장면 그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리그에서 가장 어쨌든 간에 지금 뭐 KB가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가장 악마 같은 수비와 강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그 우리은행의 틈바구니에서 허예은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면 올 시즌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좀 보고 싶어요. 그거를 더 큰 경기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를 좀 보고 싶고 허예은이 그 유스 대표 시절에 미국이랑 게임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뭐 그런 건 있죠. 미국이 한국이랑 농구하면서 맞춤 수비 하겠어요? 제가 누구 준비해 오겠어요? 그냥 야 가서 하는 대로 하자 이러고 하지. 그러니까 당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은행도 이제 허예은에 대해서는 야 박지수한테 뭐 하고 하니까 야 허예은 버려 이럴 수는 없는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수비가 되는 상황에서도 여자 농구는 남자 농구보다 좀 아쉬운 게 볼거리가 솔직히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덩크가 없고 화려한 무브먼트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허예은 선수는 어쨌든 하이라이트 필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장면이 KB가 이기든 우리은행이 이기든 그런 장면이 몇 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허예은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양 팀 다 응원가가 좋아요. 3쿼터 끝나고 나온 KB는 3쿼터 끝나고 나온 응원가가 참 좋고. 뭔데요? 보면 기억이 음이 딱 내면 잠깐만. 멜로디가 딱 아니, 밴드 출신이잖아. 이러면 안 돼. 3쿼터 끝나고 다 불 다 꺼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참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쿼터 끝나고 그 경기 전에 이제 가사가 딱 나오는데 지금 우리은행 홈페이지 가면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곡이에요. 근데 진짜 한 번 들으면은 마성의 곡입니다. 진짜 나한테 보내줬던 것 같은데. 계속 듣게 돼. 난 한 18번 든 적 있어 진짜. 진짜 운전하는 내내 들려요. 1분짜리 계속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둘 다. 1분짜리 18번 들어봤자 18분밖에 안 됐잖아. 네. 근데 진짜 가사가 뜬금없이 막 난 너를 사랑해 나와서 약간 그렇긴 한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 약간 흐름이 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 어느 전문가분께서. 근데 그래도 그거 빼고도 멜로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두 팀 다 응원가가 끝내줘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해설 중에 한번 응원가 노래 해보는 거 어때요? 쫓겨납니다. 네. 자, 그럼 뭐 프리뷰에 대해서도 뭐 할 말 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네, 이제? 네, 제가 이제 6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두 경기 두 시리즈 리뷰를 했고 챔프전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또 우리 이 댓글을 이만큼 준비해왔는데 이만큼 준비했는데 늦게 온 주제에 또 빨리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걸 또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이 좀 먼저 읽고 계시지 그랬어요. 본인이 30분만 일찍 왔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30분을 늦게 오는 바람에 그렇죠.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하겠습니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다음엔 준비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챔프전에서 양팀 선수들 다치지 말고 정말 어느 팀이 이기든 정말 멋지고 좋은 승부를 펼쳐가지고 팬들에게 시즌의 마지막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피날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즌 개막할 때 또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 시즌 리뷰한다 그랬어 이거? 언제? 지난번에 그래요? 영상에 한 번 더 남았군요. 저희 그럼 다음 시즌 모든 시리즈가 마친 다음에 시즌 리뷰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